안녕하세요. 저는 그래픽스 연구실의 소개를 맡은 석사과정 임소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실의 전체 이름은 그래픽스 앤 이미지 프로세싱으로 줄여서 GIP, 그리고 부를 때는 편하게 그래픽스 연구실이라고 줄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본 소개 영상에서는 저희 그래픽스 연구실의 지도 교수님과 연구실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이 그래픽스와 이미지 프로세싱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는 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래픽스 연구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사진에 보이시는 전준철 교수님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전공은 그래픽스와 멀티미디어 처리로 신입생 여러분들의 경우에 3학년과 4학년 때 이 해당 강의를 전공 과목으로 선택을 하시며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혹은 이 전공 강의를 들으시고 연구실에 관심이 생겼다, 혹은 연구실에 들어가고 싶다, 또는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자세한 공부를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로 교수님께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또 교수님의 사무실은 8212호로 교수님을 찾아뵐 일이 생긴다면 메일로 연락 후에 이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희 연구실은 현재 석사과정 2명으로 이루어진 연구실로 위치는 유경관 501호, 8501호입니다. 저희 연구실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은 여기 밑에 보이시는 GIP lab.경기.ac.kr로 주소를 치셔서 가시면 연구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실에서 다루는 주된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처음에는 연구실에서 실제로 진행하는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이 신입생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주로 활용되는 분야에 대해서만 크게 설명드리는 방향으로 소개 영상을 찍고자 결정했습니다. 먼저 그래픽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픽스란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영상을 생성을 하는 하나의 기술로 현실 세계, 즉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세계의 개념을 컴퓨터 안에 가상 공간에 영상으로 생성을 하는 분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 주전자라는 하나의 개념이 있을 때 이를 컴퓨터 안에 이 개념에 대한 영상을 생성하는 것이 바로 이 그래픽스라는 기술입니다. 그래픽스에는 크게 3가지 기법이 있는데요. 그 기법에는 이제 모델링, 렌더링,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제 이 모델링은 수학적으로 물체를 정의하는 것으로 3D 스캔이나 기하학적 모델을 사용을 하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렌더링은 이제 광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물체를 시각화하는 기법인데요. 이때 빛, 모델, 사용자의 눈 이치와 같은 정보를 활용을 해서 모델, 즉 여기에서는 주전자에 대한 음영, 이런 그림자에 대한 음영이나 혹은 이 주전자가 현재 청푸른, 짙은, 어두운 색을 띠고 있다라는 이러한 색을 결정하는 기법이 바로 렌더링입니다.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은 역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시간에 따라 물체를 이동시키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그래픽스의 주된 활용 분야는 VR, AR이 있습니다. VR은 1번 사진과 같이 기기를 사용을 해서 가상 공간에 가상 이미지를 활용한 게임이 주로 개발되었고요. 이제 AR 분야에서는 2번과 3번 그림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2번 그림은 이케아에서 마케팅으로 이용한 것으로 이제 이 카메라에 대고 현실 공간을 찍으면 그 카메라로 찍힌 영상에 가상의 가구를 둘 수 있거나, 혹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포켓몬고 또한 이 AR에서 활용된 것입니다. 이 포켓몬고도 이 이케아 마케팅과 똑같이 현실 공간을 카메라로 찍고, 그러면 그 카메라에 보이는 현실 공간에 포켓몬이 이렇게 나타나는 방향과, 그리고 여기 이제 포켓볼이 이렇게 던져지는 모션, 이런 거를 통해서 그래픽스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이 그래프를 통한 데이터 가시화라던가 CAD와 같은 디자인 도구에서도 그래픽스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분야에는 3D 자세 추정과 3D 리컨스트럭션이 있는데요. 자세 추정은 아래 보시는 영상과 같이
이 입력으로 주어진 하나의 동영상에서 사람의 팔, 다리, 몸통, 그리고 얼굴의 위치 뭐 이런 것들을 추정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자세를 전체적으로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추정을 하는 기술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정된 자세를 3D 정보로 나타내는 것을 3D 자세 추정이라고 합니다. 3D 리컨스트럭션은 실제 세계에 있는 물체의 모습이나 모양을 가상의 세계에 복원하는 기술로 이제 이 아래 사진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아래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3D 리컨스트럭션에서 모양을 복원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점점 더 상세해지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뭐 화병, 빛, 계산기, 공책, 볼펜과 같은 것들이 자세하게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미지 프로세싱, 즉 영상 처리입니다. 영상 처리는 컴퓨터로 영상을 해석을 해서 이제 이 해상 영상을 개선 혹은 인식하는 분야로 여기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이 하나의 영상에서 다른 전체적인 색조를 변화시킨 다른 영상을 하나 또 만드는 것이 이 영상 처리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주로 활용되는 기법에는 여기 밑에 있는 개선, 변환, 복원, 압축 총 4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개성은 여기 아래 예시와 같이 여기서 이제 안에 있는 꽃이 명확히 보이지 않거나 혹은 불투명하거나 사진에 있는 물체가 잘 보이지 않을 때 이를 여기 옆에 있는 것과 같이 꽃을 안에 있는 수술을 더 잘 보이게 하고 꽃잎의 위치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변화는 하나의 영상을 다른 영상으로 이렇게 변환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변환에는 사진을 회전시키거나 사진을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키거나 혹은 이거 좌우 반전, 상하 반전과 같은 이런 반전들도 모두 이 변환에 포함이 됩니다. 이 외에도 뭐 코사인 변환을 통한 아예 다른 형태의 데이터 정보로 변환을 하는 것 또한 이 변환의 예시가 됩니다. 이제 복원인데요. 복원은 이제 훼손되거나 오류로 인해 왜곡된 영상을 원래 영상으로 복원시키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여기 예시를 보시면 예시에서는 여기 이렇게 자잘하게 까맣게 검은색으로 자잘하게 있는 노이즈를 이렇게 오른쪽 사진처럼 없애는 것이 복원의 예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압축입니다. 이 압축은 영상 데이터를 축소하는 것으로 데이터의 뭐 픽셀은 그대로인데 그 데이터의 크기를 줄이거나 혹은 픽셀의 크기를 줄이거나 화소값을 낮추는 것이 모두 이 압축에 포함이 됩니다. 영상 처리를 활용한 분야에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포토샵입니다. 이 포토샵은 앞서 말씀드린 개선, 변환, 복원, 압축의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왼쪽의 사진을 오른쪽으로 변화시키는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굉장히 많이 다양하고 그리고 가장 최적화된 영상 처리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 처리 기법은 이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 하늘 부분에서 색조를 좀 더 이 부분은 진하게 만들고 이 부분 연하게 만들고 구름을 추가한다는 식의 방식도 있고 여기에 있는 이러한 강에 대해서도 좀 더 맑게 만든다거나 색을 좀 더 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색을 좀 더 진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의 방식도 모두 영상 처리 기법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여러분에게 굉장히 익숙한 엑스레이, 초음파, MRI 이런 합부를 찍는 CT 영상과 같은 의료 분야에서도 영상 처리 분야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컴퓨터 비전입니다. 컴퓨터 비전은 컴퓨터가 영상을 분석을 해서 영상의 정보를 스스로 이렇게 추출하는 분야로 아까 말씀드린 그래픽스와는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스가 여기서 이제 이 주전자라는 하나의 개념을 가상 공간에 생성하는 기술이라면 컴퓨터 비전의 경우에는 이 영상이 하나가 주어지면 이 영상 내에 있는 물체가 주전자입니다 라는 개념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이 컴퓨터 비전입니다. 이 컴퓨터 비전의 목표는 사람의 눈을 따라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아래 사진을 보시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고 이제 뭐 자동차가 몇 대인지 그리고 뭐 오토바이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여기는 뭐 찻길인지 뭐 인도인지 혹은 뭐 도시인지
속인지 이런 거를 판별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이런 걸 스스로 판별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컴퓨터 비전을 통해서 자동차 몇 대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자동차의 위치를 스스로 파악을 해서 뭐 몇 대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오토바이는 어디에, 사진 속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여기에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앞차와의 이 사진을 찍은 사람과 여기 앞에 있는 오토바이 혹은 앞차와의 거리는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실제 거리를 계산을 해서 이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해서 답을 내뱉는 것이 모두 이 컴퓨터 비전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컴퓨터 비전은 사람의 눈을 따라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이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이 됐을 때 사람의 눈을 대신할 수 있어서 활용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보셨던, 최근에 이제 주차장에서 도입한 차량 번호판을 읽는 방식입니다. 이는 이제 이 문자 인식이라는 분야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들어오는 차량에서 찍힌 영상에서 이 안에 있는 정보를 의미하고, 정보를 추출해서 읽고, 이 정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를 답을 해서 그 개념을 이와 같은 386-4104라는 글자로 내뱉어서 이를 판별하는 기술을 말을 합니다. 이 차량 번호판뿐만 아니라 교통 표지판을 인식하는 거에서 문자 인식이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페이스 아이디와 같은 얼굴 인식, 그리고 홍채를 이용한 보안과 같은 홍채 인식, 그리고 이러한 생체 인식 또한 컴퓨터 비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의료 분야, 그리고 공정 자동화 같은 제조 공정 검사, 차선 감지에서도 컴퓨터 비전이 쓰이기 때문에 이를 통한 지능형 자동차 개발과 같이 이렇게 활용 범위가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컴퓨터 비전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딥러닝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딥러닝은 사람처럼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신경망을 구축을 해서 이 정보를 처리하는 기계학습 기술을 의미합니다. 아래 영상은 CNN의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져온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딥러닝에서 맨 앞에 있는 영상과 같은 의미, 즉 여기서는 이제 숫자라고 할 수 있겠죠. 0을 나타내는 숫자와 그 0을 나타내는 영상이지만 맨 앞에 있는 영상과는 다른 영상을 오바요, 그 축 25개를 가져와서 그 영상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크기를 줄여나가면서도 줄여나가고 차원을 늘리면서 이 영상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고, 이 영상의 어느 부분은 이렇게 생겼다더라, 뭐 여기는 이런 색깔이 있다더라 하는 식의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학습을 함으로써 영상의 의미를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학습된 모델에 또 새롭게 제시되어 있는 이런 식의 모양을 주어지면 얘는 무슨 숫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숫자 1입니다 라는 개념을 스스로 학습해서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딥러닝입니다. 이 딥러닝을 적용하기 이전의 컴퓨터 비전은 아주 단순한 특징만을 가지고 영상을 해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는 이제 이 사과와 바나나 영상을 제시를 하고 학습을 시키면 이제 여기 딥러닝 이전의 컴퓨터 비전에서는 색과 모양에 대한 특징을 추출하고, 이렇게 추출된 특징의 패턴을 분류를 함으로써 이 사진에서는 얘가 빨갛다, 색은 빨갛다, 얘는 노랗다, 그리고 모양의 경우에는 얘는 동그란 모양이다, 얘는 길쭉한 모양이다 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이러한 모양의 빨간색으로 색칠된 영상 하나를 새롭게 제시를 했을 때 얘의 특징을 추출을 하고 패턴 분류를 사람이 제시한 특징을 추출하고 그에 따른 패턴을 분류함으로써 얘는 빨갛고 동그란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사과입니다 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딥러닝 이전의 컴퓨터 비전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딥러닝 이후의 컴퓨터 비전에서는 인공신경망인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이 특징 출처가 패턴 분류가 사람이 제시하지 않아도 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을 함으로써 제가 새로운 이렇게 생긴 뭐 바나나 영상, 노랗게 칠해진 바나나 영상을 제시를 했을 때 이것이 바나나가 맞습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특징을 꼭 이렇게 색과 모양에 추진되지 않고도 여기 위치에서는 뭐 이런 식의 모양이 돼 있거나 이런 식의 색이 있다라고 있으면 바나나다라고 스스로 학습을 하고 스스로 예측을 하는 것이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주로 다루는 개념의 소개와 활용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연구실에서 주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전에 말씀드린 개념을 바탕으로 거기서 이제 세분화된 분야 안에서 각자 공부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와 관련된 국내 및 해외 학회에 참여를 해서 본인의 연구뿐만 아니라 비슷한 전공을 가진 다른 사람의 연구를 보기도 합니다. 다만 현재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 해외 학회는 참여를 하지 않고 있고 국내 학회에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제 본인의 연구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을 하고 학회 내에서 논문을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질이 좋을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신 사진과 같이 우수 논문상을 수여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학회에 투고를 하는 식의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픽스 연구실의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본 영상을 보시고 혹은 저희 교수님의 전공을 들으시고 저희 연구실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아까 보여드렸던 교수님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주소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혹은 잘 보이지 않는다 하신다면 이제 저희 컴퓨터공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구성원 교수 소개 탭을 클릭하시면 그 주소가 나타나져 있고요. 그 사이트 또한 구성원 연구실 탭을 클릭하시면 더 편리하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있는 강의 게시판에는 저희 교수님이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강의 자료를 업로드 하시기도 하니까 이 점 나중에 참고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